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토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토리님께서는 이 다세대 주택에 사실 때 정말 또 무서운 일들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토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리님께서 또 이렇게 시참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싫은 그런 다세대 주택에서의 경험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겟 잇!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 주변이 조금 신기한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귀신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셨다고 합니다. 9살 때 저희 엄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거의 이제 집에서 이러시다가 엄마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크게 앓으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엄마 저 옆에 누구 죽었어? 라고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여 소리가 난다고 그러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막 우시면서 어떡하냐 이러다가 우리 딸 큰일 나겠다. 무슨 상여 소리가 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다음 날에 정말로 옆집에서 상여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서 조금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한테서 듣다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잘 못 들었는데 어머니 쪽에서 이제 가족이 많으세요. 예숙모께서 무당이신데 이제 어머니를 보시더니 어머니께서 무당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어머니한테 신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면은 할머니신 거예요. 할머니, 네. 근데 엄마는 이제 무당을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무당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신을 나에게 줘라, 팔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로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신을 팔아라 라고 하셨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오신 신이 할머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를 파는 느낌이라서 엄마께서 싫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신을 거부를 하면은 그러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어머니는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게 신내림을 받으면은 제가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어질 원래는 거라고. 원래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신내림 안 받으면 내려간다라고. 맞아요. 근데 엄마께서는 신내림 받으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신내림을 안 받고 그렇다고 해서 신을 누군가에게 주기에는 할머니를 파는 느낌이라서 싫다 그러시고 그냥 신병을 혼자 안으신 거죠. 저희 엄마는 이제 그런 상태이시고 이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구는 A라고 할게요, 편하게. 이 A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그냥 저에게 서슴없이 제가 이제 어머니도 조금 특별하시고 제가 조금 이렇게 겁은 많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서슴없이 저한테 알려준 거죠. 나는 사실 귀신을 볼 줄 안다라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인 건데 하루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이 친구가 방에서 이제 컴퓨터를 그냥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귀에서 여자 둘이서 양쪽에서 그냥 죽일까?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양쪽에서 자꾸. 죽일까? 계속 이랬대요. 그러더니 죽이자 이러대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친구를 확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갑자기 뒤로 확 넘어져가지고 머리채를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친구는 귀신한테 조금 미움을 사는 일이 많았어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하루는 이제 이 친구가 피아노를 하는데 피아노 의자에서 강아지가 피아노 의자 쪽으로 갔었는데 그쪽에 이제 귀신이 있었나 봐요. 꼬마 귀신이. 근데 꼬마 귀신이 이 강아지를 때린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턱 하고 때렸대요. 그래서 강아지가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 강아지가 되게 순한 애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방을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무서워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거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저희 집이 가장 무서웠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뭐가 보여가지고 집이 무섭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집이 이제 투룸인데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방이 이제 제 방인데 제 방을 제외한 모든 방을 무서워해요. 그냥 안방도 무섭고 거실도 무섭고 화장실도 무서운 거예요. 이유가 네. 없어요. 네, 그냥 그쪽에 혼자만 있으면은 알 수 없이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얘가 그냥 겁이 많은 아이여가지고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는 몸에 열이 많으셔가지고 안방에서 안 주무시고 이제 제 방에서 많이 주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이제 아빠랑 자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하실 때 가끔 이제 집에 안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단둘이 잠을 자는데 제 방 문을 열면은 바로 앞에 침대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면은 바로 고개를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은 바로 문이 보이는, 거실이 딱 보이는 그런 곳인데, 아버지랑 자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셔서 화장실에 가신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뒤척이니까 제가 이제 깼죠. 그러고 나서 거실을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고개를 돌리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잠을 자자 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바로 문 옆에가 책상이었거든요. 책상에다 이제 몸을 기댔어요. 이러면은 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몸을 떼봤어요. 근데 거실에서 되게 신기하게 원래 귀신이라고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약간 이렇게 젊은 여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요. 귀신이라고 예. 하면은. 예. 근데 제가 본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올리셨어요. 단정하게 올리시고 약간 나이 드신 것 같아요. 머리가 검정색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듯한? 저는 뒷모습만 봤지만 그런 분이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랬죠. 저는 살면서 귀신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날 그렇게 갑자기 뭔가 하얀 게 쓱 지나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하얀 게 거실 쪽에서 그 화장실 쪽으로 가니까 아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치. 아버지 계신데. 그래서 어떡하지? 했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거실에 나가봤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귀신이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아빠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때는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거실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안방에서는 솔직히 별일은 저는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친구가 자주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A가 또 왔구나 이러면서 반갑다 이러면서 오늘도 자고 가니? 이러면서 이렇게 자주 자고 가는 사이였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엄마랑 친구랑 저랑 안방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안방에 귀신이 하나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교복을 입고 머리가 한 어깨 정도 오는 그런 친구래요. 예. 근데 그러시다가 엄마가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가 근데 약간 토리를 닮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라가지고 저는 귀신을 볼 줄 모르니까 예. 네? 이랬죠. 그때 막 어머니가 토리 뭐 별일 없지? 그냥
그럼 얻는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그냥 그 귀신이 저랑 닮았으니까 걱정이 되신 거죠. 나 아무 일도 없다. 나 귀신 못 보는 거 알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디 있었냐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안방에 이제 한쪽 오른쪽 벽에 장롱이 있고 그 앞에 TV가 있거든요. 바로 TV랑 장롱 사이 조그마한 틈이 있는데 거기에서 쭈그려서 가만히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자꾸 나가재 라고 하셨어요. 예. 왜? 이랬더니 모르겠어. 그냥 계속 나가재?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가자고 하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나가지 마. 저 친구 말 믿지 마. 이랬죠. 그러고 있었고 안방에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고 화장실에서도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베란다가 너무 무서워서 베란다를 항상 문을 닫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크니까 베란다에서 무서움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희한하게 또 화장실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 창문 밖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세수를 하면은 바로 보이는 게 그 조그마한 창문이었거든요. 그걸 보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문을 항상 닫아놓고 세수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세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자주 놀러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친구 집에서 제가 또 잤었어요. 네. 근데 친구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사실 너가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한 게 있다.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나 너희 집에서 귀신이 느껴져.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어디서?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래요. 이러고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예. 어디서 느껴지는데? 거실에서 한 명, 안방에서 한 명, 화장실에서 한 명 느껴져.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섭다고 했던 그 장소에 다 한 명씩 있대요. 우와. 내 방에는 없어? 하니까 네 방에는 희한하게 없어. 근데 다른 곳은 다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랬는데 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방에 있는 애는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애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몇 번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화장실에 있던 애는 사라졌더라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희한하게 화장실에 있던 애가 사라졌는데 얘인 건진 모르겠는데 이젠 밖에서 느껴져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저랑. 거실에 있는 애는 왔다 갔다 한대요. 제가 봤던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제 아, 그러냐 이러고서 근데 사실 나도 내 방 빼고 다 무서워해.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냥 이게 그냥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쩌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놀랐던 거는 이 친구가 안방에서 그 귀신을 봤는데 예. 엄마는 똑같은 일을 본 거예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죠.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사실 어머니 계실 때 너희 집에서 이제 잤을 때 귀신을 봤는데 얘는 좀 또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데? 하는데 똑같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복을 입었고 머리가 어깨 정도에 오고 나를 닮았다. 토리를 닮았다. 라고. 그죠? 아, 그랬냐? 했는데 이 친구가 근데 제 친구를 너무 싫어하더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그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제 친구를 계속 째려보더래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째려보니까 뭐지? 하고서 쳐다봤는데 자꾸 자기를 째려보길래 자기도 째려봤대요. 예. 귀신 해코지는 안 하더냐 이랬더니 해코지는 안 하는데 자꾸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너무 싫어하는 듯이 계속 째려보길래 자기도 그냥 계속 째려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희한한 일이다. 그냥 이러고서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럽게 안 좋은 선택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돌아가신 장소도 이제 집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는 원래 중학교 때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못 보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쯤에 연락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괜찮냐
이래가지고 괜찮지 않아?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줬었는데 예. 그러다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나중에. 아, 너 우리 집에 온 거 되게 오랜만이지? 아, 오랜만이다. 그래, 여기 우리 집에서 자고 가고, 나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여기서 자고 가. 이랬죠. 이 친구가 오더니는 이러는 거예요.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그 귀신의 기운이 많이 바뀌었대요. 아, 그래?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얘는 볼 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느낀다고. 안방에 들어가더니 안방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얘가. 근데 한 곳에 멈춰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센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운이 좀 세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그랬어요. 거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자리인데. 어? 그러니까 원래 안방에서 그 친구를 노려보던 애가 사라졌대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저는 자세한 건 그냥- 모르지. 네, 저는 그냥 친구한테 어머니께서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으니까 좀 말하기에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크게 갑자기 이렇게 돌더니 한 곳에 딱 묻혀가지고 여기가 세대요. 근데 그 자리가 딱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놀라가지고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희 엄마가 거기에 계시다는 소리니까. 미안하다. 괜찮냐? 아니야, 괜찮아. 이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조금 슬프잖아요. 많이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도 귀신을 하나도 안 믿으시다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면은 보내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마르셨어요. 너무 마르셨어요. 키는 저보다 작으셨는데 몸무게가 50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뼈밖에 없으셨는데 제가 키도 크고 예. 조금 이렇게 등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으로는 당연히 엄마를 이기죠,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조금 많이 힘들으셨던 일이 있었어요. 네. 큰 이모께서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셔서 많이 힘들어가지고 집안일을 좀 손 놓고 이렇게 방황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중학교 때잖아요, 또 반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털이 왔니? 이러면은 됐어, 나도 그냥 내 방에 갈래 이러고서 이렇게 막 반항을 했었죠.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안 좋은 물건을 들고 오시고 저한테 게임 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날카로운 거 들고 오셔서? 네. 저는 이제 그걸 못 본 거죠, 그 날카로운 거를. 왜? 이랬죠, 제가. 예. 한참 반항기니까. 하여튼 게임 안 꺼? 이러는 거야. 저리 좀 가. 나 게임하잖아. 네, 그랬죠. 그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모니터에다 그 날카로운 거를 팍 찍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상황 파악이 된 거죠. 이거 꺼야 된다 하고. 그래서 바로 껐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상태로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멍했죠. 뭐지?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엄마가 뭘 들고 오신 거지? 하고서요.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말을 걸 용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네. 그러더니 한참 뒤에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안방에 있던 그 저를 닮았던 그 귀신. 그 귀신이 엄마한테 자꾸 대화를 한대요. 예.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은 이제 제가 한참 반항기였으니까 그 친구가 와서 그런대요. 이 딸 너무 싸가지 없지 않아?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걸 시키더래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러고 제가 화를 내면서 그냥 제 방에 들어가 버리면은 저봐, 네 딸 너무 싸가지 없다니까? 좀 혼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처음엔 안 믿었어요. 나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나보고 싸가지 못하고 그러나 그냥 그러고서 말았었죠. 그러고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잘 때도 있고 안방에서 엄마랑 같이 잘 때도 있는데 안방에서 엄마랑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엄마랑 막 대화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하고서 이렇게 딱 깼는데 어머니께서 제 목을 갑자기 누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에 빼려고 하는데
말했다시피 저는 힘이 세요. 엄마보다 훨씬. 안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아, 못 나가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제가 막 이렇게 엄마를 막 쳤어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안 돼, 이거 내 딸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풀어요. 알아서.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으니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안방 그 아이가 저를 그냥 치우자고 없애버리자고. 그런 식으로 네 없애자고 시켰대요. 근데 엄마가 그때 갑자기 엄마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힘을 이렇게 쥐어짜서 안 돼, 이거 내 딸이야, 건들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저는 무섭기도 하고 정말로 귀신이 있는 건가? 왜냐면은 분명 저는 엄마를 이긴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힘으로 엄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마 빙의 현상을 말씀하셨던 걸 거예요. 빙의가 된 사람의 힘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또 파워를 낸다고 하잖아요. 네. 어머니도 많이 고생을 하셨겠네요. 왜냐면 그냥 귀신을 단순히 보는 것과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그 행동이 되는 사람이 또 차이가 커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셨던 거 보면 또 많이 힘드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그 과정을 또 지켜보셨던 토리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안방에 그 친구는 사라지고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지금도 그 집에 계속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 게 이제 그거를 느껴봤던 그 친구는 갑자기 이제 요즘에 연락이 안 돼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아버지와 저랑 단둘이 사는데 아버지께서 하도 귀신을 안 믿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이러기가 좀 그런 거예요. 예. 확인을 못하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그 집에 살고 계신 건 맞죠? 네, 저는 여기서 계속 쭉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설령 뭐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그거는 궁금하시거나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귀신이란 없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것도 맞는데, 사실 토리님은 친구분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아직도 여기 어머니가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참. 네. 그 친구분은 왜 갑자기 연락이 또 안 되실까? 글쎄요. 한참 연락이 되다가 갑자기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연락이 되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알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안방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네,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장기 출장을 이렇게 가시면은 딴 곳은 몰라도 안방은 꼭 닫아서 아예 열지도 않아요, 제가. 일부러. 네, 너무 그쪽을 쳐다보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귀신 혹은 악귀 이런 거면 그냥 무서우면서 그칠 텐데. 그쵸. 이게 우리 어머니면 어쩌냐는 생각이 더 크실 거고. 네. 근데 무서운 건 어쩔 수 없고. 그쵸.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토리님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밝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하시면서 많이 또 참으셨을 거고 그런 거 다 아는데, 진짜 이야기 끝까지 그래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가지고 좀 목소리를 떨었던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푹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단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그 나오는 연가 자체가 이제 어머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귀신들이 참 악랄해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뭔가 조종하려고 들고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못된 것 같아요.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게 뻔히 보이니까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토리님께서도 그런 걸 또 느끼고 목격을 하셨던 것도 있으니까. 네, 근데 또 현재 그 집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그거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호로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모호로님 동네에는 이런 계단이 있대요.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실제 사진이고요. 근데 이 계단을 동네 어르신분들은 다 여우계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우계단 우리가 영화 제목에서나 들어봤는데 왜 여우계단이라고 불렸을지, 그리고 이 계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모호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금 계단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고, 이 계단을 동네 어르신분들은 여우계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여우계단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오, 전부 다 그렇게 부르시나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되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약간 붙여준 별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거 여우계단이라는 거는 영화 제목에서만 들어봤었는데 도대체 여기서 네.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또 이렇게 네. 참여를 해주셨는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그랬습니다. 렛츠 기릿! 지금부터 한 8년 전쯤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이제 24살이고, 그때 한 16살 때쯤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별로 이제 없어서, 친구들 좀 만들 겸 동아리도 좀 들어가고 했는데, 댄스부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계절은 약간 늦가을에서 초겨울 넘어간 해 빨리 질 때, 그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댄스부 연습이 학교 축제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도 연습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평일에는 학교 끝나면 이제 거의 5시쯤 되니까 연습 끝나면은 한 10시? 10시 반? 저희 이제 교문이 11시에 닫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나가야 되니까 물론 뭐 잠겨도 담 넘으면 갈 수 있지만 다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10시에서 한 10시 20분? 그 사이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5명이랑 모여가지고 저희 학교에 샤워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쾌하게 샤워를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5명이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샤워를 끝내고 나와서 시간을 보니까 한 10시 40분 정도 돼 있길래 아주 빨리 나가야겠다. 교문에 나와서 정문으로 나가려고 이제 정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반겨주세요. 저희를 맨날 보니까 오늘도 늦게 가네 이러면서 네 오늘 좀 늦었어요 하고 가볼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바로 앞에 제가 이제 3동이면은 1, 2동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학교 앞에. 저를 제외한 4명은 같은 동에 살아요. 그 1, 2동에. 그래서 그 4명은 같이 갔는데 저는 동떨어진 3동으로 가야 되니까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해가 이제 다 떨어질 시간이었어. 추워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왜냐면은 투니버스에서 또 나루토랑 막 할 때라서 본 방송을 좀 챙겨보려고 들뜬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5분 정도 걸으면 신호등이 하나 나와요. 이제 그걸 건너서부터 20분인데 그 신호등을 건너서 입구 앞에 딱 섰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가 앞길하고 뒷길이 있어요. 앞길로 가면 10분이 더 걸리고 뒷길로 가면 한 5분 정도? 누가 생각해도 뒷길로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뒷길로 저녁에 절대 안 다녀요. 그 이유가 뒷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가로등도 많이 없었고 가로등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인데 안 좋은 일도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실제로도 그 뒤에서 겨울에 이제 술 먹고 바닥에 자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이구야. 되게 음흉한 소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뒤편이. 원래 저였으면 이제 앞길로 가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냥 멍하니 뒷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에 마치 그냥 홀린 것처럼. 근데 그렇게 뒷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중간쯤 와서 딱 정신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로 왜 가고 있지? 근데 이미 반쯤 걸어왔고 돌아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니 뒷길로 가자. 저는 그때 이제 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귀신도 안 믿었고 그런 거에 관심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뒷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약간 언덕길이 있어요. 그 언덕길에 넘으면은 이제 뒷길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데 근데 그 입구를 발을 딱 내딛으니까 그 차가운 공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온몸을 탁 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쳤죠. 가만히 한 2분 정도 서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온 김에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시력이 좀 좋아가지고 여기엔 뭐가 있고 이쯤 가면 뭐가 있겠구나 이런 거는 다 보였어요. 근데 뒷길로 가도 5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면은 저희 동네가 산 안에 있어요. 그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벽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 깔려있는데 가로등이 쓰레기장 앞에 있거든요. 그 가로등을 지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계단이 나와요. 여기가. 네.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갔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한 15%?
그래서 그냥 핸드폰 보지 말고 가자. 어차피 집 앞이니까. 그래서 쓰레기장을 지나서 이제 가로등도 없고 오로지 제 눈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계단 앞을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뭔가 쎄한 느낌? 난생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누가 째려본다는 느낌을. 예. 그래서 뭐지? 가다가 그 계단 앞에서 멈췄거든요. 뒤를 딱 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인가? 하고 이제 넘기려다가 앞을 보고 옆을 본 다음에 얼굴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계단 위에 약간 난간대 조그맣게 있잖아요. 네네. 저쪽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시력이 좋아가지고 형체는 다 보였어요. 근데 그 난간대 이제 팔이 보이는 거예요, 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하면서 정확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왼쪽 팔을 그 난간대에 기대고 오른쪽 팔로 턱을 괴고 있는데 약간 그런 형체였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걸 보고 그냥 뭐 어린 애들인가 보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저희 동네 애들이 밤에도 막 뛰어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린애겠지 하고 이제 거의 지나쳐서 가는데 자꾸 그게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저게 왜 있을까?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아파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우편물 넣는 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날에 그 1층 전등이 다 나간 거예요. 전등이 아무것도 안 들어서 핸드폰 불빛선만 의지를 했죠. 엘리베이터가 오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이제 띵동 1층입니다 하고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탔는데 이제 층을 누르고 닫힘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안 눌리는 거예요. 빨간 불은 들어오는데 이게 안 닫히는 거예요. 문이. 예. 그래서 연타를 3분 동안 했는데도 안 닫히는 거예요. 뭐지? 왜 안 닫히자고 이제 위를 딱 보면 이제 층 나타내는 숫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딱 봤는데 오른쪽 밑에 점검 중이라 뜨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움짝짝스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엘리베이터가 이쪽이 점검 중이 뜨면 왼쪽 것도 같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왼쪽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뿐더러 가는 길은 앞에 있는 비상 계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 잠깐 서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계단을 너무 싫어해요. 네. 이유가 엘리베이터야 뭐 타면은 뒤에가 막혀 있으니까 누가 이제 따라올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계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에 여백이 생기니까 거기로 누가 이렇게 뛰어오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애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어머니는 집 앞인데 뭐하러 부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상했던 게 10분 동안 사람 한 명도 안 왔고 10분 동안 엘리베이터도 안 죽였고 10분 동안 복도에 나온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안 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시간이. 네. 야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 오늘따라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집에 가야 되니까 계단으로 가기 싫으니까 일단 나와서 생각을 하자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으면은 고개만 빼고 내밀어서 그러니까 복도가 이렇게 끝과 끝이 있잖아요. 보통 끝과 끝에 이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딱 봤는데 오른쪽 복도 끝에 웬 꼬마 남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지? 하는데 차렷자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핏 보기엔. 근데 보통 사람이 차렷자세를 하면은 팔하고 다리가 완전 일자로 보여야 되는데 뭔가 약간 팔꿈치가 앞으로 돌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 뭐야. 각져 있는 거예요. 그 앞이. 예. 그래서 눈을 비고 다시 봤는데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몸만 앞으로 돌아 있고 팔 다리가 뒤로 돌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넣었죠. 무서우니까 넣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도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이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처음으로 공포감을 엄청 느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뭔데 내 금 같은 이 만화를 볼 시간에 왜 방해를 할까. 다음날 주말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가방을 뒤집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들고 뛰어가려고. 예. 확인하러 가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고 되게 엎은 게 책가방 열었는데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되게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앞주머니를 딱 보니까 스테인리스 물통이 한 손으로 딱 쥐기 편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들고 뛰어가서 저다지고 확인을 하자. 그래서 그걸 들고 책가방을 맨 상태에서 이번에는 몸 반쪽만 내밀어서 다시 그 오른쪽을 또 쳐다봤는데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넌 죽었다. 넌 내가 따라가서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3초를 세고 땡 하자마자 진짜 그 진격의 거인 기행종처럼 예. 와 하고 달려갔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반쯤 갔는데 갑자기 눈앞에 시야가 흐릿해지더니 그 보통 끝에 보면 요즘 아파트들은 계단이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1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 예. 그 옆에 계단으로 형체가 갑자기 쓱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반쯤 가니까. 예.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항에 보시면은 일자로 쭉 연결된 이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알죠. 그게 나가는 방향이 있고 들어오는 방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게 지나가잖아요. 스쳐서. 예.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일단 뛰어갔죠. 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쪽까지 도달했을 때가 몇 초 안 걸리고 이미 반쯤 다 왔고 그 아이가 빠지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제가 왔을 때 왼쪽을 딱 보면은 이 아이가 어디 뛰어가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뛰어와서 왼쪽을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등골에서 진짜 엄청 서늘한 느낌 있잖아요. 예. 아까 입구에 발이 내려서 찬바람이 탁 친 것처럼 이번엔 등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직감적으로 여기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 죽겠다. 예. 이게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건 뒤돌아보면 안 된다. 왜냐면 그때 셔터라는 영화를 전날에 봤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뒤로 돌아서 확인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뒤를 볼 용기가 안 나니까 계단 내려가서 내려가면 어차피 다시 요 계단 앞이에요. 어차피 요 계단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 일단 나가자. 그지? 와 뛰어가지고 그 요 계단 앞으로 딱 섰어요. 네. 딱 서가지고 가만히 이제 서 있었죠. 벙 쪘죠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와중에도 사람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와. 이게 진짜 뭔 일인가. 핸드폰도 통신 부여라 뜨고 가만히 그쪽에 서서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아까 봤던 그 난간대에 있던 아이를 잠깐 떠올렸는데 지금은 난간대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난간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혹시 그 난간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끝봉우리가 뾰족한 난간대 아세요? 혹시? 그 약간 창처럼 돼가지고 그거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팔로 이렇게 몸무게 지탱해서 위에서 내려보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뒤를 일단 봤어요. 그 계단 밖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아까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었잖아요. 그 빛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베이터가 닫힌 거죠. 제가 나가니까. 왜 빛이 안 보이지? 근데 저는 뭐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여기서 이 다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저 계단 한번 올라가 보자. 안 돼. 예. 올라가 보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에 첫 계단 올라가면 꺾이잖아요. 네. 올라가서 위를 딱 봤는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어요. 왜요? 제가 아까 말했던 술 먹고 돌아가신 분이 그쪽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출입금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이면 여기를 안 들어오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꼬마이면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꼬마이니까 약간 사리분별도 잘 안 될 거고 맞아. 이게 뭔지도 모를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난간대를 봤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뾰족한 난간대인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소름이 엄청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지러울 정도로. 제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잠깐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주저앉아가지고 딱 섰는데 거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산에 둘러싸여 있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올라가면 그 뒤에 담벼락 같은 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면 바로 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산인데 길이 없는 산. 나무만 빼곡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가 일어섰어요.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담벼락을 넘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어떤 생각도 안 들었고 예. 그냥 담벼락을 넘어서 그냥 제 의식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오른쪽 발에 뭔가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되게 아파가지고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왜냐면 새끼발가락을 도열에 찧었거든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주저앉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쳤어요. 비쳤는데 이름이 적힌 비석이 하나 딱 박혀있더라고요. 그 뒤를 비추니까 봉우리에 이렇게 져있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묘지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러고 있다가 일단 일어나서 앞에 딱 비쳤는데 근데 뭔가 약간 철 같은데 빛이 반사되면 저한테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딱 비추는데 뭔가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제가 가면 안 되는데 더 들어가가지고 앞에 딱 봤는데 그 불상 있잖아요. 엄청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야 여기? 그래서 여기 이게 왜 있지? 혹시 주위를 딱 봤는데 폐절이 거기 딱 박혀있는 거예요. 완전 다 무너져 내리는 막 안에 향도 다 널브러져 있고 그거를 보면서 속된 말로 못됐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근데 그 타임에 갑자기 이게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어도 옆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 근데 갑자기 왼쪽에서 씩 하면서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슥 하면서?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발소리가 도저히 사람 발소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둔탁한 소리가 있는데 고양이구나. 갑자기 오른쪽에서 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오른쪽 봤는데 아무도 없길래 산 동물 왜 이렇게 많지? 그러고 이제 있는데 내려가려고 무서우니까.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아까까지 안 터졌대 핸드폰이. 그 산 거기로 올라가니까 터지는 거였어. 딱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당연히 잔소리 하시죠. 너 어디냐? 왜 안 오냐? 나 집 앞이니까 금방 들어간다. 좀만 기다려라. 10분 걸린다.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하는 말이 PC방 아니냐 지금. 뭔 소리냐 PC방이 아니다. 근데 옆에서 왜 친구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곤소곤 막 거리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저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도망가야겠다. 전화도 못 끊고 뒤 돌아서 그냥 무작정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면서 구르고 넘어지고 가시 찔러도 안 아팠어요. 그때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예. 뒤를 딱 봤는데 다 꺼져 있던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야, 제대로 올렸네. 아까까지 안 다녔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한두 명씩. 예. 그래서 그 여우 계단을 4칸씩 뛰면서 내려왔어요. 진짜 예. 너무 무서워서. 그 뛰어오는 와중에는 넘어졌죠, 당연히. 넘어지고 해가지고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 주저앉으니까 그 지나가던 어떤 성인 남성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왜 이렇게 넘어지면서 내려오시냐 하니까 저는 그때 벙쪄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 할 말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영혼이 나간 채로 주저앉아서 그냥 정면만 보고 있었어요. 남성분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넘어진 거, 찔린 거, 상처 난 거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 남성분한테 부탁해서 저희 집 앞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귀신같이 또 엘리베이터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때 멘붕이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제 꼴을 보고 너 왜 그래 하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저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죠. 네네. 신발장에서. 어머니가 부축해서 들어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가시를 빼면서 이제 왜 그러냐, 왜 이런 상태가 됐냐. 제가 그거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말을 하면 뭔가 해코지가 올까봐. 그렇지만 저는 그냥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종교를 믿는 분이고 그런 걸 많이 의지를 하세요. 네. 무당분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아휴, 이러면서 거길 왜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일단 자라. 그래서 그날은 넘어갔는데 문제가 이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이제 8시부터 연습을 해서 1시에 끝나거든요. 1시 끝나서 집에 오는데 그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뒷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날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뒷길로 이렇게 저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뭔가 전날에 제가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계단 앞에서 멈춰서 뒤 쳐다보고 왼쪽 보고 고개 들어서 계단 보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그러고 집으로 가는데 친구가 그때 뒤에서 따라왔거든요. 친구가 이제 가면서 뒤통수를 한 대 탁 치고 가는 거예요. 잘 가라 하면서 딱 치는데 그때 정신이 빡 드는 거야 갑자기. 예. 또 왜 그래 내가 왜 왔지? 이거는 말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네. 나 지금 또 이렇게 됐다. 이거 진짜 뭔 일 있을 것 같다 하니까 어머니가 오늘만 일단 넘겨라. 왜냐면은 일요일날 이제 갈 수가 있대요. 그 부담분에게 예. 고모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오늘만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날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난 거예요.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제 몸은 더 나빠지고 가위도 엄청 눌리고 잘 때 제가 제 방에서 딱 누우면은 바로 위쪽에 고개만 딱 들면 제 방 복도로 보시면 창문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네네. 제가 근데 거기 항상 꼭 닫고 커튼을 다 내리고 자거든요. 무서우니까. 눈 떠는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날 이렇게 자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 눌렸는데 근데 갑자기 커튼 사이로 바람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찬바람 있잖아요. 그 스산한 찬기. 네. 찬기. 그게 엄청 부는데 저 분명 창문 다 닫아놓고 잤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똑바로 누워서 눈만 굴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자에 진짜 엄청 큰 한 2m는 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도 그냥 뚫어져 보고 있었죠. 가위 눌렀으니까 깨야겠다. 속으로는 움직이고 있고 계속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 자식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깼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가 지나가면은 조금 일어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면 조금 더 일어나 있고 일주일 지나니까 완전 일어나 있더라고요. 미쳤다. 예. 근데 여기서 얘가 다 일어나면 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후로 가족끼리 엄청 싸우고 저도 몸도 엄청 안 좋아지고 하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거 지금 빨리 가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살아야겠다. 이 소리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알겠다.
그럼 오늘은 학교에다 조퇴한다고 말하고 집에 와라. 바로 준비해서 가게. 이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뭐 아프다고 뭐 뻥을 쳤죠. 이거는 그치. 뭐 선생님한테 말을 해봤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프다고 뻥치고 하루만 좀 쉬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오니까 이제 고모들 한 4명이 와 있더라고요. 네네. 고모들이 애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고 이제 같이 갑니다. 누가 봐도 무당집이더라고, 입구부터. 근데 무당집에 들어가니까 드르륵 옆으로 여는 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여니까 무당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보자마자 몸발로 막 뭔 애기야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는 떼끼냐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뭐지? 왜 욕을 하지? 그리고 이제 아저한테 뒤에 두 놈 뭐냐고 그렇게 앉자마자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뒤에 두 놈이 뭔 소리죠? 하니까 너 등 뒤에 그놈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 잘 모르겠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왔다 하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도 끝에 있던 그 꼬마 있잖아요. 네. 그게 제 목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먼저? 네, 보자마자. 예. 그 오른쪽에 키 큰 남자도 있었잖아요. 그 남자도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야기를 했냐면 얘네가 작기면 상관이 없는데 제 기를 빨아먹고 사는 뭐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나빠졌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막 불화가 생기고 했던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깃발 같은 걸로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몸이 쓰다듬더라고요. 일단은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가고 이제 굿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고 무당분이 앞에서 와 하면서 막 해요.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막 제가 보기에는 그냥 콩콩할매 같은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거예요. 그때 웃음 참았죠. 참고 이제 받고 있는데 무당분이 갑자기 제 머리에 탁 치더니 갑자기 소고기 되게 울렁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데 헛극질이 진짜 엄청 했어요. 막 하면서 막 헛극질 한 수십 번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싹 하고 이제 가라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분이 끝났다. 그 두 놈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토를 해서 그게 빼내신 거죠. 이렇게. 네네네. 저는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쓰러졌죠. 뒤로 이렇게. 눈 뜨니까 이제 그 무당분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눈 딱 뜬 다음에 고모랑 같이 있었죠. 고모들이랑 친한 사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사주에는 귀문이 열려있대요. 근데 이 귀문이 살짝 열렸는데 이거 언제 열렸냐면 제가 하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뒷길로 갈 때 그때 열렸다는 거예요. 조금. 예. 이 조금 열렸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들어온 거죠. 왜냐면 묘지도 받고 패절도 갖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 두 놈이 딸라붙은 거예요. 지금 왼쪽 오른쪽에 샤샥 하고 지나간 소리 들렸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두 놈이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는 이미 홀렸던 거고 귀문이 살짝 열렸다. 이거는 너 앞으로 살면서 네가 조심해야 된다. 절대 그런 길로 가지 말고 그냥 조심하라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로서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왜 조심해야 되는 거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조심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귀문을 설명해 주시는데 귀문이 뭐 귀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문이 열리는 거니까 몸속에. 예. 완전 열리면은 그건 이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앞으로도 살면서 뒷길로는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 뒷길을 제가 가본 건 아니고 저희 아파트 9층에서 이렇게 봤어요. 베란다에서 보이거든요. 바로 뒤에 이렇게 턱 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폐해철 봤다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절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절? 네. 턱 깨고 딱 보는데 뭔가 하나 없어요. 예. 딱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절이 어디 갔지?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분명 한 달 전까지 홀렸을 때 그때까지 그런 게 왜 없을까? 근데 이게 저도 약간 저 자체한테 소름 돋았던 게 무서워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대담한 듯이 왜 없지? 그냥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집 안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잘 지내고 있다가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될 것들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래서 무당분이 조심하라고 한 거구나. 이미 조금 열린 상태라서 귀신을 봤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고 뭐 성인이 돼서도 뒷길로는 절대 안 갔거든요. 근데 안 가도 보여요, 가끔. 저녁에 이제 저 야근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네네. 그럼 앞길로 와도 그 여기는 보여요. 제가 그 꼬마 남자애 봤던 그 계단 있잖아요. 거기를 가끔 보면은 보여요. 가끔씩. 야근할 때도 땅만 보고 그냥 엄청 빨리 뛰어가거든요. 비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보여요? 네, 비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찌저찌 해서 그 일 이후로 지내다가 21살 때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때 머리도 빡빡 밀고 우울한데 비가 엄청 폭풍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러면서 그냥 그때 볼빨간 사춘기 여행이 한창 유행에 들어서 이거라고 들으면서 가자. 노래는 정말 희망사인데 저는 우울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바로 훈련소를 안 넘어가고 4일 동안 대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한
3일째 된 날인가? 제가 이제 저녁에 부신번을 쓰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이제 새우잠을 이렇게 자는데, 가위가 처음에 딱 눌렸다가, 근데 이게 노하고 생기니까 바로 깼어요. 그 상태 그대로 또 잠들었거든요. 또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또 깼어요, 바로. 그렇게 한 4번? 아, 이제 다음 눌렸네. 그냥 무시하고 자자. 잡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뒷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아, 여우계단이? 그 깜깜한 어둠 속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쫓는 입장이었어요. 예. 제가 누구 이렇게 막 쫓아오고 있는데, 가로등 밑에서 검은색 사람이 저를 탁 잡더니 부적을 하나 주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이거 들고 가라. 저 알겠다 하고 이제 자꾸 뛰어갔습니다. 그 뒷길로. 앞에 좀 뛰어가니까 웬 꼬마애가 보이더라고요. 그 뒤통수에다가 그냥 부적을 탁 붙였는데, 저 걔가 으아 하면서 사라지더니 그 상태로 가위가 쓱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지? 뭔 개꿈이지? 이러고 있다가 다시 잤는데, 그 뒤로 이제 가위도 안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당분한테 갔죠.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제 손으로 직접 송부를 시킨 거래요, 그게. 제가 꿈에서 직접 손으로 그 꼬마애를 송부를 시킨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일부러 그쪽 이렇게 봐도 비가 오건 안 오건 지금도 안 보이는 그렇게 됐는데, 정말 이 일 있고 나서부터 제 생각이 완전 뒤바뀌었거든요. 네. 귀신 이런 거 1도 안 믿던 제가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니까 야, 이런 게 진짜 있긴 하구나. 근데 저기 여우계단을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음침해요. 되게 막 물육져 있고 막 나무도 많고. 지금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이런 것도 지금 없었죠? 저기 뒤에 보시면은 그 뒷길로 산 가는 길이 다 이제 이렇게 쇠창살로 막혀 있어요. 그렇게 칸막이로 다 막혀져 있고. 왜냐면은 제가 그 사고 사례 좀 들었는데, 그 꼬마애들이 밤에 놀다가 저 산호를 몇 명 들어가는데 못 나온 애도 있다고. 아, 그렇게 시종낸 애도 옛날에 많았다고. 그렇게 해서 저기를 이제 닫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우계단이라고 불리는 게 사람 홀려갖고 죽여버린다. 좀 이런 약간 느낌이네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산 뛰어 내려오면서도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예. 진짜 앞발이로 버틴 거여서 지금은 저기는 발도 못 떼는 그냥 못 들어가요. 이게 넘어가려 해도 거기 위에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동네 그냥 계단의 한 종류. 지금도 그 여우계단이 보였던 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건 아니죠?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바로 저희 뒤에 있어요. 절대 보지 지금도- 마세요. 예. 내려다보면 묘지가 보여요. 지금은 아마 묘지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최근에 봤을 때는 안 보였거든요. 묘지가. 네네네. 지금 저기 폴리스라인도 없어졌고, 근데 아직도 저 뒷길은 저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아무도. 사람이 네. 안 다니네요. 기피를 하네요, 동네 분들은. 오늘 여우계단을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네. 섬찟하게 차분하게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와, 그래요. 여우계단이라고 이름을 들어봤을 때 예측은 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홀려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여기는 뭐 사시는 분들은 이미 기피를 하고 계시고 혹시라도 또 찾아가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우계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